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과의 홍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보통 국어 독서에서 좀 까다롭고 오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보기지문이죠. 보기지문. 이 보기지문을 해결하는 것은 출발점이 보기지문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독서에 대한 어떤 패러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려운 사회 지문도 있고 인문 지문도 있고 또 과학기술 지문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지문을 독해를 한 후에 다른 문제들은 다 맞췄는데 내가 보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문제들도 보통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혹은 A의 기억에 대한 근거로서 적절한 것은 A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풀다 보면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온단 말이야. 더군다나 요즘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르게 지문에 있는 어떤 문장을 그대로 선지로 옮기기보다는 패러프레이징을 해요. 그렇죠? 지문 앞에 있는 1문단에 있는 어떤 표현과 4문단에 있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논리적 관계로 맥락을 갖춰가지고 선지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어떤 특정 문장을 인과를 좀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어미로 연결된 것들을 접속 부사 등으로 연결해가지고 혹은 뒤집어가지고 역논리로서 부정을 만드는 방식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선지로 꼬아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있어. 왜냐하면 소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기지문은 왜 어려우냐? 진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문을 쭉 만들어 놓고 출제자들이 여기에 적합한 사례들이 있나? 라는 것을 보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가지고 사례를 이제 원형으로 딱 두고 이 우리 지문 있잖아요. 독서 지문.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대응시켜 가지고 패러프레이징해서 구체적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 보기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혼자 궁구하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이거 선지 각각이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 보기에 나온 요 표현이 이 지문의 어떤 부분과 대응되는가, 어떤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가, 혹은 얘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보기를 지문화시켜라. 이게 보기 문제를 푸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6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에 인문지문 있죠. 모든 학생들이 귤은 맛있다. 듣기만 해도 다 기필해요, 이걸. 꽤 난이도가 있었고 오답률이 높았던 그 문항인데 그 12번에서 17번 문항 중에서도 특히 16번 이 보기지문을 푸는 것도 이 보기지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출제한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볼까요? 일단 전체 지문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일단 가에서 말하고 있는 A어의 견해는 A어의 견해 간단합니다. 어떤 견해일까? A어의 견해. 1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 윤리학의 입장, 이거와 대비되는 자기만의 견해로, 그러니까 대비를 시켜가지고 화제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어떤 논리적 타당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객관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참거짓, 진리치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도덕 문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 도덕 문장이란 얘는 분석 명제도 아니고 종합 명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치 값을 갖는다라고 판단하느냐? 그것은 오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도덕 용어가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이 있고 하나는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 있다.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도덕 문장이긴 하지만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그다음에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경험적으로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문장에 대해서는 이 A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신의 이런 선호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도덕 문장이란 선호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리치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지문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는
이렇게 A어의 견해에 따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문제? 너의 이런 윤리적 태도는 논리학과 상충돼. 어떤 논리학과 상충되느냐면은 그래서 정권 긍정식이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리고 P이다가 참이라면 두 개가 참이라면 Q이다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한 논리학 함수가 되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귤이 맛있다면 그것은 비싸다, 귤은 맛있다 해서 조건문으로 쓰여진 경우에는 선호나 감정을 표현한 이 선호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여기에서는 이것은 선호나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게끔 해야 둘이 다르게 된다. 조건문에서의 의미와 P이다. 네가 진짜 선호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의 이 명제는 명제하고 귤이 맛있다면 하고 귤은 맛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귤은 맛있다라고 선호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귤은 맛있다라는 건 내 선호나 감정을 표현한 거야. 따라서 두 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권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나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행크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에도 판단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판단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왜냐? 아니 화자하고 내용하고는 구분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순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줄 봅시다. A라는 부분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문단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것이다. 내용을 지닌 것이다. 이걸 잡아주세요. 귤이 맛있다면 이라는 거 봐봐. 귤이 맛있다면 너는 지금 말하고 있지. 화자가 말을 했어. 근데 귤이 맛있다면 이라는 부분에 사람이 맛있는지 아닌지 혹은 귤이 맛있다라고 했는지 아닌지 요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것이 판단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르지가 않다. 따라서 전통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정권 긍정식을 A어의 견해에 의하다 하더라도 해치지 않는다. 즉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보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거나 일치, 불일치로 판단하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16번에 있는 보기 지문을 쭉 보면서 이런가 그런가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선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우선적으로 보기에 있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지문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지문에 있는 요 내용이 요렇게 패러프레이징 돼 있구나, 요렇게 활용돼 있구나, 요렇게 적용돼 있구나, 이거와는 반대로 쓰여져 있네. 이걸 먼저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를 지문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선지의 대부분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보기에서 자선은 옳다는 자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즉 어떤 문장이 자선은 옳다. 이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대. 태도 표현. 그럼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치. A어가 도덕 문장이 뭐라 그랬어? 선호나 감정, 선호라는 태도 등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A어의 견해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는 거야. 그런데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왜? 여기서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이게 바로 뭡니까? 태도죠. 봉사는 옳다. 이것도 태도죠.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그거일 뿐이야.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에는 참거짓이 없다. 여기다 딱 밑줄 그어놔야지. A어가 어때요?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에는 참거짓이 있을 수 없다가 가 지문의 핵심이었어. 여기에는 태도 표현하는 거에는 참거짓이 있을 수 없다. 참거짓 없다. 이 부분을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보기에다가 이거 A어 견해와 일치하는구나. 여기에 부합하는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 보시면은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래. 이 두 가지가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서
얘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뭐라 표현했어? 타당하지 않다를 반드시 성립한다, 논리적으로 성립한다를 비일관적이라고 표현한 거야. 표현만 좀 다르네.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는 일관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아, 얘가 이제 지문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보기에서는 일관, 비일관으로 표현하고 있을 거야. 일관, 비일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 즉 너가 성립한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타당하다. 아, 성립한다를 위해서 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타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일관, 비일관의 문제로 이 친구는 이해한 것이다. 보기에서는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선지를 판단해 볼까요?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거기다 밑줄 그어봅시다. 바로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A어의 견해잖아. 그 A어의 견해는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돼요. A어의 견해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한마디로 조건문이든 그냥 도덕 문장이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다라는 와 일치하는 A어의 견해는 문장이 모두 태도를 표현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상충하는군. 아니지, 일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일치한다라고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곧바로 나가리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2번 선지를 보시면은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주장은 바로 그게 뭡니까? 정권 긍정식이죠. 성립한다라는 정권 긍정식의 주장은, 정권 긍정식의 입장은 어떻게?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와 태도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는 상충되는군. 자,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성립한다, 타당하다라는 건 정합적이다. 한마디로 앞에 것이 이제 참이고 뒤에 것이 참이면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관, 비일관은 어떻습니까? 넌 전에 있던 행동과 지금에 있던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 지속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는 비일관적이야. 어떤 거예요? 과거의 특정 행동과 태도와 현재의 특정 태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 비일관이라는 이 보기에 나타난 표현을 선지 2번에서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하는 거야. 어떻게?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 태도 사이의 관계, 이것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지속적이고 동일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태도 사이의 관계, 이걸로 표현된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야 결국. 그래서 여기서는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태도와 태도 사이의 관계, 즉 일관, 비일관이라는 태도로 이해하고 있군. 그러니까 양자는 정합성의 측면, 얘는 태도의 일관성 측면, 관계 측면, 이렇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말한 게 선지 2번인 거죠.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여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 타당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견해의 이 정권 긍정식의 그 입장은 여기서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 일관, 비일관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는 서로 다르죠. 필연적으로 성립하느냐 아니면 일관되느냐, 태도와 태도 사이의 관계니까. 3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은 이거 다 엎어버리면 돼. 누구의 주장입니까? 한마디로 A어가 비판했었던 전통 윤리학자들의 견해인 거죠. 가 지문에서 전통 윤리학자, 전통 윤리학의 견해였던 거죠. 이런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찬성과 반대라는. 이러면 어떻게 들어갔어? 거기서 참거짓을 가릴 수 없다. 참거짓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얘네는 참거짓이 있으니까 전통 윤리학자들은 양자가 상충되죠. 그렇죠? 자, 보이십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들, 선지로 맞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으실 때
아, 이 부분이 지문에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구나. 얘를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거구나. 그거와 지문에 있는 그 내용과 좀 상반되게 표현한 거구나. 이걸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선지를 판단할 때 훨씬 더 빨라지고 자기가 추론하는 거. 이게 국어 시험이 논리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논리가 반영된 시험이긴 하지만 완전히 논리학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 추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로 풉시다 우리. 지문의 의미의 일치, 불일치, 대응, 부대응 이걸로 풉시다. 네, 보기 지문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기를 보면서 이거는 어떤 거야? 논리적으로 막 추론하고 사고하면서 선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근데 출제자는 어차피 지문에 있는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구체적 상황으로 만들어서 보기를 만든다는 점이니까 지문에 보기를 읽으면서 이게 그 지문의 요 내용과 일치하네. 지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불일치하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의 적용이나 대응이나 혹은 일치, 불일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바로 출제 원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풀이 방식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오늘 보기 풀이 방식에 대해서 한 문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